여러분, 운명을 믿으시나요? 요즘 같은 시대에 사기꾼이나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기 딱 좋은 말이죠. 에이, 무슨 운명이야? 나는 그딴 거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시험 날엔 괜히 미역국을 피한다던가 중요한 날엔 좋아하는 행운 속옷을 꺼내 입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냥 찝찝해서죠. 맞습니다. 이건 미신일 수도 있고 우리는 보통 징크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재밌는 건 이렇게 나는 비이성적인 걸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 정작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다고 말하면서 믿는 방식으로 사는 것. 우리는 지금 이성과 과학이 중심이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데이터, 통계, 알고리즘, 그리고 합리성. 이게 정답이라고 배우고 믿고 따라가죠. 그리고 저도 그 흐름에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성과 과학은 분명히 인류를 지금의 위치까지 올려놓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성과 과학만으로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을까? 삶은 정말 논리로만 해석되는 것일까?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늘 작은 확신을 원합니다. 모든 게 이성적으로 해결되면 좋겠지만 가끔은 감각, 기분, 직관,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져 온 운명이라는 말이 더 큰 위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운명을 이야기하는 오래된 학문이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는 사주명리학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대의 눈으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주명리학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질문부터 하고 싶습니다. 사주명리학이 대체 뭘까요? 짧게 말하면 사주는 내가 태어난 년, 월, 일, 시를 바탕으로 그 순간의 자연 에너지 흐름을 읽는 학문입니다. 에너지 흐름이라는 말이 살짝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조금만 더 들어보시죠. 이게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습니다. 사주는 네 개의 기둥, 즉 연, 월, 일, 시. 이걸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네, 맞습니다. 팔자가 세다는 말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 네 개의 기둥을 바탕으로 사람마다 어떤 기운, 즉 오행의 조합을 어떻게 타고났는지, 그리고 그 기운이 시간 흐름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기운, 오행, 벌써 머리가 아프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어떨까요? 이걸 마치 MBTI처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주 얘기하다가 갑자기 MBTI 얘기가 왜 나올까요? 사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혹시 MBTI는 다들 해보셨나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심리학 기반의 성격 유형 검사로 총 16가지 유형이 있고 간단한 질문들에 답하면서 당신은 외향적인가, 내향적인가, 논리적인가, 감성적인가 이런 경향성을 분석해주는 방식입니다. MBTI는 내가 스스로 대답한 내용으로 나를 분석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생각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날의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 INFP였다가 ISFP가 되기도 하죠. MBTI는 직관적이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금 상태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사주는 내가 태어난 그 순간의 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번 정해진 데이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과 환경적 에너지 조합을 기반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MBTI가 지금의 나를 보여준다면 사주는 기본값과 흐름을 함께 보여줍니다. 둘 다 결국 당신은 이런 성향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라는 정보 도구로 볼 수 있지만 사주의 강점은 시간의 흐름을 같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냥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당신은 지금 이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런 흐름이 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사주명리학은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잘 자라는 사람인지, 지금의 운은 나와 잘 맞는 타이밍인지, 지금 나는 멈춰야 할지, 밀어붙여야 할지, 이런 것들을 막연한 촉이 아니라 나름의 논리 있는 프레임으로 조망해보는 도구입니다. 물론 누구나 반드시 믿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사주를 보고 나서 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것 같다. 이런 순간이 한 번쯤 온다면 그때부터 이 도구는 꽤나 유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질문은 계속 될 수 있습니다.
MBTI는 그래도 질문과 답변이라는 근거라도 있지. 사주는 태어난 날짜로 성향을 본다는 건 너무 과학적이지 않지 않나요? 맞습니다. 사주는 과학이 아닙니다. 사주명리학은 실험으로 증명되는 물리학도 아니고 통계청이 수집한 수치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학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을 다루는 기술이 꽤 많이 있습니다. 패턴, 알고리즘, 확률, 흐름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정확히 맞히는 것보다 잘 해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기상청 예보는 가끔 틀리지만 우산을 챙기게 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내가 본 적 없는 영상도 추천해주고요. 빅데이터 기반 쇼핑 추천은 이거 어떻게 내 취향을 알았지? 쉽게 찌릅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많죠. 완벽하지 않아도 참고할 만하니까 우리는 씁니다. 사주명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 예언의 도구가 아니라 흐름을 해석하는 언어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감정이 자주 요동칠 수 있다. 체력보다 감정 조절의 에너지를 더 써야 할 수 있다. 밀어붙이기보다 정리에 집중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이런 조언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나 요즘 괜히 불안한 게 내 잘못만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덜 자책하고 덜 조급해지고 덜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주의 힘입니다. 나를 이해하게 해주는 도구. 그리고 동시에 나를 조절할 수 있는 도구. 꼭 맞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게 돕는 것. 그게 사주명리학이 지금 시대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시대. 정답보다 해석이 중요한 지금. 사주는 꽤 괜찮은 참고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잠시 접어두고 사주명리학이 실제 사람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예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분은 화 기운이 아주 강한 사주였습니다. 열정이 넘치고 추진력이 있고 아이디어도 많고 리더 기질도 다분한 성향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창업을 하시거나 빠른 실행으로 승부를 보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쉽게 풀릴 일들이 갑자기 막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꾸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집중도 잘 안 돼서 감정까지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요즘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내가 못난 사람이 된 건가 싶어요. 근데 사주 흐름을 보면 그 시기는 딱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온 시기였습니다. 물은 불을 꺼뜨리는 기운입니다. 그렇다 보니 원래 화 기운이 강한 사람한테는 마치 장마철에 야외 공연을 하는 느낌이 나는 시기인 겁니다. 그분은 사주를 보시고는 아, 이건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이 그냥 그런 시기구나. 이런 납득과 수용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막 몰아붙이지 않게 되었고 흐름에 맞춰 휴식, 정리, 내면 정비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시 화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가 오니까 그동안 쌓아놓은 에너지로 쭉 치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주명리학의 진짜 역할입니다. 예언? 절대 아니고요. 무조건 맞춘다. 그건 사기입니다. 사주명리학은 내가 지금 어떤 흐름에 있는지를 납득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이유라도 알면 버티는 힘이 생깁니다. 사주는 바로 그 이유를 찾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다음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흐름이란 게 있긴 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 실제로 어떻게 써먹는데요?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건 사주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운명의 지침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도에 더 가깝습니다. 운전으로 비유하자면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니라 지도를 보면서 내비게이션을 켜두고 운전은 결국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써먹으면 좋을까요? 첫째로 인생의 교차로에 섰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하는 일을 바꿔야 할까? 이 사람과 연애나 결혼을 해도 될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은데 공부를 더 해야 할까? 아니면 지금 그냥 부딪혀 볼까?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사주는 지금 이 흐름은 어떤 기운인가? 확장할 타이밍인가? 정리할 타이밍인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자꾸 반복되는 내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싶을 때입니다. 나는 왜 항상 비슷한 사람한테 끌릴까?
나는 왜 중요한 순간마다 망설이고 나중에 후회할까? 나는 왜 이 분야에선 집중이 잘 되는데 저건 늘 질려버리지? 이럴 땐 사주가 나의 기본 기질 그리고 지금 들어와 있는 외부 기운을 같이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목 기운이 강한 사람은 새로 시작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토 기운이 강하게 들어온 해에는 자꾸 정체되고 멈추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때 사주를 알면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흐름의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관계의 갈등을 풀거나 조심할 타이밍을 알고 싶을 때입니다. 왜 이 사람하고는 자꾸 말이 엇나가지? 이 시기만 되면 친구들이랑 자꾸 부딪히네.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궁합이나 충, 형, 해 같은 개념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운 작용을 설명해 주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지금 시기가 서로 충돌하기 좋은 타이밍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불필요한 싸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사주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내 타이밍을 가늠할 때, 내 감정과 행동의 이유를 분석하고 싶을 때, 관계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이해하고 싶을 때, 이런 때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주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흐름이 있으니 이런 판단이 더 나을 수 있다 라고 알려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주는 정답지가 아니라 참고서입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내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운명을 믿으시나요? 영상 처음에 제가 했던 질문입니다. 어떠신가요? 지금도 제 질문이 도발적이고 이상하게 느껴지시나요? 물론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생각이 한 번에 완전히 바뀌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주는 우리에게 운명은 이렇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의 상태는 이런 기운 속에 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지는 결국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주 명리학을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활용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을 더 잘 이해하고 타이밍을 조금 더 잘 맞춰보고 무작정 헤매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겁니다. 앞으로 운명설계센터 채널에서는 고전이 돼버린 사주 명리학을 지금 시대의 언어로 쉽게 풀어드리면서 오늘의 운세를 어떻게 봐야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드릴 거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궁합 이야기와 돈과 복이 들어오는 집 구조를 알려주는 풍수지리, 이름에 담긴 기운을 제대로 담아내는 장명 이야기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운명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선택하고 설계하고 싶은 그런 분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운명을 설계해 나가실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모두 읽고 답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